근데 이제 그 처음에 우리가 이 테이블 만들 때 여기다가 유니크를 안 붙였잖아요. 요 로그인 아이디에 유니크 속성을 안 붙였잖아요. 여기에다가 원래는 유니크라고 해서 붙여주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니크 인덱스랑 이 유니크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인덱스가 유니크하다는 거고, 얘는 그 아이디가 그러니까 로그인 아이디가 유니크하다는 거고, 중복을 막는 데 있어서 중복을 막는 대상이 조금 다른 거죠. 인덱스를 유니크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이 컬럼 자체를 유니크하게 할 거냐의 차이인 거고. 일단은 일단 좀 날려보죠. 날려놓고 회원을 2명 추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회원 딱 나오는 거고, 얘는 explain, 이렇게 검색할 때 이 검색할 때의 방식을 설명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제가 만약에 인덱스를 구현을 하고, 지금은 양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되잖아요. 얘는 듀플리케이트 인덱스, 듀플리케이트가 됐다고, 또 중복됐다고? 왜 뭐라 해? 얘 때문인가? 이거 아예 없어야 되나? 그런가 본데? 메시지 중복 인덱스, 이건 뭐지? 유료 버전에선 이런 게 되나봐요. 인덱스 중복 찾기 뭐 이런 게 있네. 아무튼 뭐 필요 없고. 그래, 잠만. 테스트 데이터. 이거는 가져올게요. 여기 정답을, 뒤에 있는 정답을, 정답 열려 있어요 지금. 테이블 만들고 이거 뭐 타이핑 하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얘는 아예 새로 만들어 버렸네. 그래서 회원 테이블 했고, 그리고 explain까지 한 거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한번 싹 실행을 해볼까? 그러면은 회원이 총 2명 있는 거고, 얘까지 한번 실행이 된 거니까. 멤버. 그러면 회원 테이블 삭제하고, 이번에는 유니크 인덱스가 걸려 있는 상태인 거고, 얘는 로그인 아이디 드롭 인덱스 해놓은 거고, 삭제했고, 로그인에 여기 로그인, 방금 했던 거 여기다가 유니크 거는 거 하는 거고, 회원 생성을 2명 해놓을 거고, 회원 수는 2명인 거고, 회원 수는 2명, 프라이머리 키까지 돼 있고, 얘가 인덱스를 쓰는가 안 쓰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인덱스는 로그인 아이디다 라고 돼 있고, 이제 게시물 테이블이 등장을 해요. 여기부터 할 거예요. 게시물 테이블. 여기 문제에 보시면은 요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집에 가서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1번 회원은 글을 2개, 2번 회원은 글을 1개 썼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러니까 1번 회원 글 쓰고, 그 다음에 2번 회원이 글 한 번 더 쓴 거고, 그 다음에 1번 회원이 글 쓴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번 글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자 보세요. 여기 조건이 비회원은 글을 쓸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랑 반대로 비회원은 글을 쓸 수 있대요. 지금 이 상황 아예 아닌 거고, 비회원은 글을 쓸 수 있대요. 이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이러한 이제 비회원이 글을 쓸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 빠져야 되는 애가 누구죠? 왜 그런 이제 뭐 카페나 블로그들 같은 데 보면은 회원이 아니어도 내가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냥 그런 기능들이 붙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지금 이거 게시글 테이블이거든요. 게시글, 그러니까 게시물 하나에 ID, 레지데이트, 타이틀, 바디, 라이터 네임 있고 멤버 아이디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 이거 누가 썼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멤버 아이디는 사실 회원의 그 번호니까, 회원 번호, 회원의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라 멤버 아이디는 우리 그 아티클 매니저 할 때 멤버 아이디 속성 추가해가지고 권한 체크하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있어야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멤버의 로그인 아이디 적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자, 그러니까 멤버의 로그인 아이디만 알면은 그 회원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아이디가 있나 없나 따져봐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유니크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요런 ABCDEF라는 뭐 이런 아이디를 가진 회원이 2명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꼭 멤버 아이디로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이제 근데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아이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유 불문하고. 왜냐면 우리한테는 이제 조인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 온 써서 조건에 맞는 것만 엮어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언제냐면 이때 한 거 어디 갔어? 요거 조인 할 때 뭐 EMP랑 DPT 했던 거, 조인 했던 거 기억나시죠? 테이블 날리고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이걸 기준으로 조인 할 때 속도가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 할 때의 상황을 부여를 해보자면은 로그인 아이디보다는 아이디가 훨씬 좋다는 거죠. 네. 정말 최악의 경우에 로그인 아이디가, 그죠? 아이디는 보통 못 바꾸게 하잖아요. 비번 뭐 개인정보 수정란에 들어가면은 아이디 자체를 바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대신에 그러니까 로그인 아이디를 말한 거예요, 방금은. 로그인 아이디가 바뀌는 경우. 혹시나 된대요, 그게. 아이디를 뭐 닉네임처럼 쓰는 사이트라서 된대요, 그게. 그러면은 그 왜 부서명 바뀌면은 그 사원 테이블에서도 바뀌어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 홍보를 마케팅으로 뭐 이런 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봐서 이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가능은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좋다. 가능은 하지만, 그죠? 가능은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글쓰기가 비회원도 가능하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비회원은 이게 뭐예요? 그죠? 이 비회원이라 함은 그 해당 사이트의 회원이 아니라는 건데 회원 정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 컬럼 안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비회원도 사용자는 사용자인데 로그인을 못하는 사용자죠. 그죠? 그 왜 코렐 같은 거 보면은, 코렐 어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비회원으로 이용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트들 보면. 그러니까 비회원은 그 해당 사이트에서 나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고 봐도 되는 거죠. 회원은 그 개체로서 내 정보가 남아 있겠지만 얘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 0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무언가로 채워주는 거죠. 널이 되면 안 되니까. 낱널이니까 얘는 어쨌든 간에 낱널이니까 이 비회원 때문에 테이블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들어있게 한 다음에 만약에 비회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특정 비회원을 뜻하는 숫자나 뭐 문자가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낱널이니까 널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회원인 경우에는 보통 이런 걸 써요. 그 우리가 회원 상태에서 글쓰기를 하면은 안 하는 거를 비회원인 경우에 글 쓸 때는 해요. 내가 누군지 남기는 거. 내가 누군지 남기고 비번까지 걸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을 한 상태에서 작성을 하면은 누군지 아니까 사실 이런 행위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라이터네임도 그냥 그 회원에 대한 정보 객체 뒤져보면 나올 거니까, 닉네임 같은 경우 따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나올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회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작업을 얘는 해야 돼요. 한번 회원의 아이디로 접근을 해본다면 그 녀석의 이름이라던가 뭐 닉네임이라던가 다 까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비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다 하나 더 추가로 이런 거 패스워드 같은 거. 여기서 말하는 패스워드는 그죠? 그 비회원인 경우에 글 쓸 때 여기 이제 뭐 작성자 명 쓰고 여기 뒤에다가는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이제 패스워드 입력하는 공간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글 쓸 당시에 남아있는 패스워드랑 만약에 누군가가 나중에 여기는 이제 뭐 제가 뭐 테스트 1이라고 했어요. 제가 제 그 비회원인 상황에서 글 쓸 때, 그리고 이 비번도 테스트 1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 내가 쓴 글이라서 요 맨 끝에는 아마 이런 뭐 수정, 삭제 뭐 이런 게 들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이 와가지고 이게 만약에 없다면 남이 와서 그냥 수정 버튼 누르면 수정되는 거고 삭제 버튼 누르면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막으려면은 이 해당 댓글을 작성할 때에 내가 지정한 그 이제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당시의 아이디랑 그 당시의 패스워드랑 일치를 해야 요 버튼이 눌리게끔. 로그인을 안 했으니까. 로그인만 했으면은 내가 뭐 이런 거는 다 굳이 따로 안 해도 자동으로 생성이 될 텐데, 이제 나머지 회원들 또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하나 더 필요하겠다는 거죠. 패스워드 같은 거. 이 글에 대한 권한 문제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비회원일 때 필수 조건은 이렇게 사용자 써야 되는 거고 패스워드 써야 되는 거고 멤버 아이디는 있긴 있어야 된다. 작성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작성자인지 알아야 되고, 그죠? 요거는 구조를 바꾸면 안 되는 거라서. 자, 근데 이제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회원만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싶대요. 회원만. 그럼 얘는 일단 당장 필요가 없겠네요. 패스워드는 이미 저장이 되어 있고 인증 절차를 밟은 놈이니까. 그죠? 요것도 이제 널이 아닐 거고 멤버 아이디도 채워져 있을 거고 회원만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요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 지금은 현재는 이제 회원만 가능한 거예요. 회원만. 그래서 겹치는 경우는 없다고 하고 글 하나 넣었는데 이거 왜 안되냐? 뭐지? A4 아티클 doesn't exist. 요거 실행 안 했어? 안 했네. 그리고 멤버
멤버 아이디도 따로 남겨줘야 된다는 거, 누가 썼는지 이제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것도 나머지도 이제 좀 해보죠. 그러니까 총 3번 쓴 거고, 그죠? 1번 회원이 썼고 2번 회원이 썼고 1번 회원이 또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조회를 좀 해보자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멤버 아이디까지 잘 해서 라이터 네임까지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전과 같은 문제, 내가 회원 정보 수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홍길동에서 홍길동 2 이렇게 바뀌었대요.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정보에서 들어가서 내 이름, 내가 만약에 뭐 개명을 했다 이러면 바꿔야 되는 거고, 얘는 실행이 돼요. 근데 이제 까보면은 바뀌어있지가 않다는 거죠. 이건 이제 좀 익숙한 느낌이 드시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그리고 어차피 회원제 게시판이잖아요. 얘는 회원제 게시판이라서 내가 굳이 이 라이터 네임을 알아야 되나 싶은 거죠. 알 필요가 없어요. 얘는 아이디만으로 다 구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날리는 거고. 자,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기억나시죠? 이너 조인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 데이터가 총 6개 나오네요. 왜 6개 나오는지는 기억나세요? 이거? 그냥 무작위로 다 경위수 뭐 이런 거 다 이제 뽑아내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름이 남아있다는 거는, 요거를 select all from 올이 아니라 이게 됐었던 것 같은데, 멤버 이렇게 아티클이랑 멤버에 있는 거 싹 다 가져가잖아요. 이거 그죠? 보시면은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라, 이거 좀 많이 줄여놓고 보자면 홍길동 2로 남겨져 있는데, 그죠? 바뀌었는데 이 아이디는 뭐 딱히 몰라도 되잖아요. 이거는 아이디는 얘가 바뀐지 안 바뀌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죠. 대신에 지금 그냥 뽑아온 거라서 매칭은 안 되겠지만, 그냥 얘는 테이블 이렇게 하나, 그냥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 옆에 놓고 보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나눠봤을 때. 그러면은 자, 그냥 합치면은 여기까지는 될 거예요. 지금 합친 모양이랑 똑같아요.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모양은 똑같이 나와요. 그죠? 대신에 이제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있어도, 다시, 그죠?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있지만 힌트만 남아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 사장님한테 뭐 드려야 되는데, 뭐 이거 이 아이디 멤버 아이디 기준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이제 조인을 select from article inner join member,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얘를 지우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이 앞에 주석 걸려 있는 거 지우면 돼요. 이게 매칭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회원 테이블 번호랑 멤버에 남겨져 있는 아이디랑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누가 쓴 거지, 얘가 누가 쓴 거지를 알려면 일단 얘네끼리는 같아야 되는 건데, 맞죠? 다른 것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랑 이렇게랑 총 3개 향 다 엮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줘야 된다. 매칭을 잘 시켜야 된다. 얘를 이제 아이디랑 멤버 아이디, 그러니까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좀 해놓고 봐야겠다.
보시면은 여기 그 아티클에 있는 거는 다 가져오고 얘는 이름만 딱 가져오되 라이터 네임으로 바꿔서 가져오는 거. 엘리어싱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보여줄 때만 그러니까 셀렉트 할 때만 원래 있던 데이터들은 다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는 뭐 조인 했다라는 거고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멤버 아이디랑 요 아이디랑인데 아티클에 남아있는 멤버 아이디랑 이 해당 회원의 회원 번호랑 일치하는 것만 엮어서 가져왔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얘는. 그리고 얘도 이제 조금 더 정제를 해주자면은 얘는 아이디 사실 저 회원 번호는 볼 때 필요 없잖아요. 비즈데이트 타이틀이랑 바디랑 이게 조금 더 깔끔하겠네요. 그죠? 저 그 멤버 아이디에 관련된 거 없애고 우리가 볼 때는 아이디로 구별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누가 썼다 이렇게만 남아 있으면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바뀌었어도 상관이 없죠. 이제 아이디 기반으로 일치하는 것만 뽑아 오는 거니까. 그죠? 바뀌어도 상관없다가 그 저번에 했던 내용이었는데 요걸로 초반에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얘가 좀 더 심하긴 해요. 요거 그 이너 조인 사원 부서 심하라기보다는 다른 예시인데 얘는 사원 부서 가지고 한 거고 얘는 이제 우리 상황에 맞게 그 게시글이랑 그 멤버로 한 거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직접 한번 꼭 해보세요. 실제로 쓸 거니까 얘는.